사실 제가 오늘 30km 뛰고 다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칭 하고 나니까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아까 사실 막 걸을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우와. 내일도 30km 도전. 회복 달리기도 중요하지만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컨텐츠 안 찍었으면 한 3일 정도 절고 다닐 뻔했는데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내일도 또 달리기 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테이핑 외길 인생 기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이 독이냐 아니면 약이냐 이렇게 두 개를 탁 나눠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다는 건 아는데 난 너무 뻣뻣해 이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스트레칭 정말 중요합니다. 막 무용수나 발레리나처럼 이렇게 일자로 쫙쫙 찢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발레리나나 필라테스 강사 이런 분들이 축구나 농구나 아니면 골프나 이런 거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필요한 영역에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스트레칭을 잘해야 됩니다. 작년 3월 달에 풀코스를 뛰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30km를 달려봤습니다.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평소 때 스트레칭 잘 안 되는데 평소 때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갔다 와서니까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밖에.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스트레칭이 안 되네. 왜 운동을 하면 스트레칭이 안 되는가? 근육은 단축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잘 안 늘어납니다. 근력 운동만 계속하면 유연성이 부족해지고 유연성을 많이 하면 근력이 약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내용이고 체육학과 다닐 때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일상생활에 보면 발차기를 팍 했는데 막 날리는데 막 끝까지 올라가는 애들 있죠. 근데 파워가 엄청 센 사람은 대체적으로 유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운동량이 많아지면 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다리를 오른손에서부터 왼손까지 움직이는 운동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유연해요. 그러면 이만큼 움직이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계속 쓰다 보면 내 유연성이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고 스트레칭 하지 않고 하면 대충 하고 이러면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나는 이만큼 움직여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당기다가 또 당기는데,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도 오늘 30km를 뛰었는데 안 뛰다가 뛰고 나니까 막 이게 근육이 수축돼 버려요. 많이 수축돼 있는 상태에서 풀어주지도 않고 빨리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빨리 달리면 보폭이 커지겠죠? 그러면 다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회복런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런만 하면 안 되고 사우나를 간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마사지를 해서 풀어줘서 줄어들어 있는 유연성을, 상처받은 근육을 충분히 늘려놓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충분히 늘려놓는다는 얘기는 운동마다 다른데, 내가 90도만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데 180도까지 늘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90도를 움직이면 거기에서 한 20도 정도, 한 110도나 120도 정도를, 그 정도의 범위를 늘려놓으면 운동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더 늘리면 힘이 약해집니다. 유연성은 좋아지지만 파워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100%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그 체대 다닐 때 무용학과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는 스트레칭 정말 잘 되는데 파워도 엄청 좋아서 막 턴을 한다든지 막 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장난 아니었어요. 막 턴 푹 돌고 막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 타고남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럼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지금부터 해서 운동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아마추어로 나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8, 9년 정도 전에 태권도 관장님들 한 30명을 모아놓고 스트레칭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스트레칭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특별하게 스트레칭 목숨 안 걸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태권도 관장님들,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관장님들이 처음에는 뭐 저 같은 사람 얘기 듣겠습니까? 근데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내 몸도 굳고, 또 중요한 건 요즘 아이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아무리 해도 스트레칭이 안 되는 겁니다. 등이 구부러져 갖고 막 이렇게 이런 몸 있죠. 자, 앉아 그러면 앉지도 못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어디를 눌러야 됩니까? 어디를? 얘는 완전 누워 있고 허리는 누워 있는데, 이렇게 누우면 등만 씻자 되는데, 등만, 맞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또 다리 벌리면, 맞죠? 다리 벌리면 선생님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뭐 시작점이 옛날과 지금 완전 달라졌으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도 어떻게 뭐 도장이 왔으니까 발차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스트레칭을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관장님들에게 스트레칭 수업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한 5번 정도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있으면 그나마 무릎을 딱 구부리고 있으면 그나마 허리를 펼 수 있는데, 펴면 펼수록 등이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앞으로 숙여지면 어디가 제일 아픈가요? 이게 무릎 뒤쪽이 굉장히 아픕니다. 무릎 뒤가. 다리 뻗어서도 무릎 구부리고 있죠. 무릎 펴 그러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릎 펴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릎 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서 무릎 못 펴고 있는 사람 있나요? 자, 무릎은 유연성이 얼마큼이냐면 딱 펴면은 더 이상 늘어날 게 없어요. 더 이상 늘어날 게 없죠. 이게 완전 완벽하게 스트레칭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완벽하게 스트레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스트레칭 안 되니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코어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렇죠? 얘가 안 놔주니까 얘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나 유연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유연하지 않아서 무릎이 올라가니까 무릎 펴 이렇게 하는데, 무릎 펴 이제 하지 마십시오. 특히
특히나 내가 뭐 전문 선수가 아니다, 뭐 전문 선수가 되고 싶어도 무릎을 일단 버려요. 코어 쪽에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무릎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예. 요거는 뭐 마지막에 한 번만 딱 텐션만 주면 되는 거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태권도 막 겨루기 엄청 잘했던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무릎 잘 안 펴져요, 앉아있을 때. 근데 마지막에 그 탄력으로 빵 차니까 파워도 더 세고 더 좋아지는데 이 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코어를 늘리는 방법들을 이제 익혀야 되는데, 저는 자고 일어나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잘 좀 굳어요. 굳으면 이 정도만 벌립니다. 원래 내가 내 상상에 이가 쭉 펴고 싶은데 무릎도 다 펴고 싶은데 이 정도 벌려서 그냥 발목 잡습니다. 허리는 다 펴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오늘 뭐 하지 생각부터 최대한 허리를 펴주는 겁니다. 오늘 뭐 하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한 2, 3분 있으면 어느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느낌이 나요. 이렇게 있으면.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있으면 10초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냥 뒤로 넘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2, 3분 있다 보면 이쪽이 좀 늘어난 것 같아. 그러면 쭉 펴봐요. 한번 펴봐요. 펴져. 한쪽 폈다가 놨다가 또 반대쪽 폈다가 놨다가 또 폈다가 놨다가 발목 잡고, 한 2, 3분 하고 나서 무릎 펴는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무릎을 다 펴볼까 해서 쑥 펴면은 어느 정도가 이게 안 가네. 거기 또 멈춰. 또 이게 편해지면 내렸다가 이제 두 발로 하면 왔다 갔다. 펴지네? 펴지는 거예요. 자,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잘 안 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해서 펴입니다. 그러면은 허리도 어느 정도 펴져 있고 자연스러운 다시 이제 구부리고 약간 좀 더 늘린 상태로 또 버팁니다. 그냥 뭐 털리볼 때 하면 좋겠죠. 그냥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밑에 당기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 없어요. 골반 쪽에 뒤쪽에 이제 뭔가 좀 뻐근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참을만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 이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일을 막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면 허리가 뻐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뻐근함이 굉장히 사라집니다. 골반 주위의 유연성이 좋아지니까 허리의 통증이 많이 없어져요. 특히 저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척추가 깨진 걸 붙여놨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엄청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허리가 뻐근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뻐근함이 굉장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뭐랍니까? 도장에서 무릎 펴 이러지. 무릎 펴면 안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옥이 됩니다. 이렇게 후 또 한 2분 정도 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이제 이때는 이제 좀 더 쉽게 돼요. 쭉쭉 맞죠? 쭉 펴지면 이렇게 펴졌잖아요. 물론 엄청 뻑뻑한 친구들은 이렇게 되기까지도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하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합니다. 왜냐면은 무리해서 하면 그 다음날 더 굳어버리거든요. 심하게 스트레칭 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쩔뚝쩔뚝 거리면서 다니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내 몸이 자꾸 다쳐요. 다치면 그 다음날은 더 하기 싫고 제일 첫날이 제일 잘 된 날이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이렇게 여기 조금만 더 벌려볼까요? 이제 이게 한계인 것 같아. 지금 더 이상 안 벌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앞으로도 가보고 그냥 편안하게 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여기는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가 좀 우리합니다. 햄스트링 쪽이 우리합니다. 이 상태로 후 텔레 보면서 이렇게 텔레비만 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맞죠? 유튜브만 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에 이거라도 하면 또 내 삶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호흡 내뱉고 안 아플 때까지 있습니다. 안 아플 때까지. 좀 버틸만 하면 또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이것도 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딱 펴고 우와 이렇게. 제가 평소 때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 이 정도는 억지로 펼 수는 있어요. 억지로 펼 수 있는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더 단축돼 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맨날 포기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지금 한 달 가까이 했는데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유튜브에 나오는 엄청 스트레칭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잽도 안 되죠. 잽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저처럼 뻣뻣한 사람들이 조금 플러스 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운동 능력을 가지고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자, 앞쪽으로 뻗는다. 자, 처음부터 만약에 이만큼 했으면 제 근육도 놀라고 또 다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앞쪽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숙여야 되는데 무릎 펴면은 숙이지 못해 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내가 상체를 딱 고정한 상태에서 펼 수 있는 만큼 펴고 상체만 구부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췄거든요. 더 이상 안 가는 것 같아. 자, 연기 아닙니다. 자, 더 이상 안 갑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서 한 2분 있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늘어나겠죠. 우리 보통 스트레칭 10초씩 하는데 10초는 택도 없습니다. 10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안 하는 거가 낫겠죠. 근데 무리하게 하면 안 하는 거가 낫습니다. 이렇게. 이 자세가 편해질 때까지 한 2분 정도, 1분, 2분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상체가 좀 더 숙여지는 것 같아요. 나만의 느낌인가? 나는 숙여지는 것 같은데, 쭉. 그럼 앞으로 몸을 더 보낸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좀 펴보는 거예요. 펴졌죠? 아까는 했으면은, 해갖고 바로 뗐을 건데 지금은 편해요. 자, 스트레칭도 매일이 반복입니다. 우리 헬스 하면 근육이 막 생겨가지고, 한 달만 하면 막
엄청난 몸이 될 것 같지만 그 다음 되면 또 다시 원상태.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유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됐다 해서 내일 또 무조건 된다, 이거보다 잘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것만 유지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꾸 늘리면 늘릴수록 어느 이제 인계점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약해져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스프링을 쭉 계속 늘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아오려는 성질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바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바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힘을 잃을 때까지 스트레칭 하면 안 돼요. 근데 스트레칭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근력 운동을 안 해주면 그 스프링은 이제 그냥 밧줄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늘어나기만 잘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아서 다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 편해. 지금 엄청 편해. 지금 이쪽 잡으려면 지금 지금 엄청 여기 당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별 수 있는 만큼 조금 당기는 정도 1분 정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있다면 상체가 조금 더 내려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충분히 이 상태까지는 이제 충분히 늘어나구나 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좀 내려가는 것 같아, 느낌상. 자, 펴볼까요? 그러면 쭉 펴니까 아직 좀 당겨. 그러면 조금 풀어주고, 왼발보다 오른발이 좀 더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10초만 더 있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펴볼까요? 자, 폈는데 이제 덜 아프잖아. 물론 당기긴 당깁니다. 왼쪽은 아예 안 당겼는데 오른쪽은 당기긴 당깁니다. 근데 아까는 내렸다가 바로 올라왔지만 지금 계속 버티고 있잖아. 그 정도는 되는. 자, 그래서 우리 이 엉덩이 주위에 근육을 얼마큼 잘 늘릴 수 있느냐. 엉덩이 주위에 근육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릎 뒤에 오금 쪽이라고 하죠. 오금에 걸려 있는 그런 어떤 근육, 관절, 그러니까 무릎 관절, 허벅지부터 무릎 관절까지 오는 그 얇은 근육, 얇은 인대나 건들 때문에 이때까지 스트레칭 할 때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무릎 쪽에 막 당기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허리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오늘 조금 더 불편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1년 만에 30kg를 뛰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풀어주면 그 다음날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칭 하실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가동 범위보다 한 20% 정도만 더 늘리면 20%만 더 늘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오래, 맞죠? 버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면은 시간도 아깝지 않고 부상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부상도 줄일 수 있고, 또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이 스트레칭 할 때 그때 태권도 관장님들한테 스트레칭 할 때 테이핑을 하고 스트레칭 했을 때 어떤 변화들도 보여주는데 다들 막 함성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에다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또 거기 관련돼서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